김문수, 장동혁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이틀 뒤 국민의힘 당대표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결선 전략, 당선 이후 비전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결선전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좀 어떻게 임하셨는지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1박 12일 동안 당사에 특검이 와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 농성하다가 제가 TV 토론에 나갔는데요. 네. 정말 어제는 마지막 토론이라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토론회에서는 특검 수사 등 어떤 투쟁 방법론도 좀 쟁점이었거든요. 현재 500만 당원 명부 좀 지키자 이렇게 외치시면서 열흘 넘게 당사에서 농성 중이시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결 필승론 이런 입장문도 내셨는데 분열은 필패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후에 당이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선거에 이긴 적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107석 소수 야당이지만 반드시 단결해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도 해야지만 이기지. 여기서 또 나눠져서 과거처럼 당이 2개, 3개로 나눠지면 내년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재명 좀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일당 독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당 독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막아내고, 또 개헌 저지선 4년 중임제 개헌을 연임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연임제 개헌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당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한 어떤 입장차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은 좀 설득을 하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서로 의견이 있더라도 네. 가능한 대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나로 가야지, 지금 뭐 생각이 다르다고 다 잘라내버려,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지금 개헌 저지선도 확보 못하고 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좀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언론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통합 관련해서 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우리 당에 좋은 그런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로서 같이 뛰기도 했지만 이 좋은 인재들이 좀 중간에 탈락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화기애애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해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에 누구를 공천할 거냐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선에서 아무래도 친한계 표심을 조금 고려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예,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셨습니까? 예, 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전 우리 당의 대표죠. 네. 그리고 또 전한길 씨도 일타 강사 아닙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분인데, 네네. 이 공천은 아무래도 그때 어느 지역에 누구와 상대를 하느냐, 또 자기 연고는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공천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전한길 일타 강사, 이 두 분이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의 대표까지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당의 연고도 많고 또 관계도 많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 이 내용을 두고
뭐 후보님께 지원 사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은 저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우리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로 가는 것이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론회에서는 원외 당대표 한계론 공방도 장시간 좀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7석 소수 야당인데요. 원외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후보도 뭐 국회의원을 저는 10년을 했습니다. 삼선 10년을 했고 네. 다른 많은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투쟁의 경험에서는 투쟁이라면 이 김문수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경험과 경력 또 투쟁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쟁 국면이기 때문에 소수 야당 107석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회 안에와 또 바깥에 장외 투쟁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또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연대, 미국 또는 유럽, UN 이런 데하고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특검의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데 제가 적격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그 단일화 관련된 문제 공방도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23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뭐 단일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동혁 후보 자신이 바로 그 당시 제가 하는 그 선대위원회에 바로 본부장도 하고 상황실장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한데요. 결국은 한덕수 후보로 제가 공식적으로 뽑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후보 교체였습니다. 이 후보 교체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후보 교체가 우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윤리위원회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 자체를 후보를 공식으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다. 두 번째, 결국은 한덕수 후보는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제가 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안에서 단일화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진행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우리 대선 후보 사무실 당사 5층에까지 올라와서 네. 저를 껴안고 포옹하는 장면 국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일화가 된 겁니다. 안 된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민주당과 이제 협치도 하셔야 될 텐데 그 방안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극자 테러리스트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경 발언을 내놓으시기도 했는데 나중에 협치는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대표. 대표가 민주당의 115명의 이름으로 내놓은 법안이 바로 내란 특별법, 그 법안에 바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산시키는 이런 법안을 내놓고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법안을 내놓고 또 악수도 우린 사람이 아닌 사람이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뭐 지금까지 역사상 유례 없는 폭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이런가를 제가 보면은 정청래 대표 자체가 바로 미 대사 관저 담을 타놓고 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거기다가 대사 관저에 불을 지르는 그런 아주 흉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지나치게 우리 야당까지 제1야당을 아예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은 그거는 하는 이게 바로 극좌 테러리스트지 우리 당이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선 투표 이제 앞두고 계신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히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서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경제도 지금 아주 파탄 상태에 있고 민주주의도 아주 파탄 상태입니다. 지금 또 국회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이 악법, 노란봉투법부터 악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전부 계약을 해서 나쁘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법치를 지키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꼭 이 김문수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김문수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등불이 환하게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깜깜한 어둠, 일당 독재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밝히고 경제를 살리고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는 우리 국민의힘 이 김문수 후보를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결선 전략과 또 당선 이후의 비전 등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